검찰 인사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이죠. 금요일에 검찰 고위 인사가 있었는데 검찰 안팎에서 비난과 비판 그리고 반발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중간 간부급 인사도 8일날 국무회에서 직책 개편안이 통과되면 이제 바로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 고위직 인사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뭐 언론에서는 여러 비판적인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만요. 저도 이게 변호사니까 변호사 단체가 우리 한국 변호사 협회가 하나가 있죠. 예. 이게 법정 단체 아닙니까? 근데 이 변협이 이제까지 이게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침묵했다. 비겁하게 침묵을 많이 해왔죠. 왜냐하면 이게 변협의 여러 세력 중에 민변 세력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오죽하면 이게 토요일 날 5일이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 날 이제 그 대한변호사협회가요 장문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군요. 예. 3페이지짜리 A4지 3장짜리 장문의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그 핵심은 뭐냐? 이번에 검찰 인사는 공직기강 회의를 넘어서 가지고 예.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켰다. 예. 이 말은 이제 공직기강 회의를 넘어가 공직기강도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 중립 이걸 이게 완전히 몰각시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검찰의 인사 있죠. 예. 박범계. 예.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이게 차로 한번 비교해 버렸는데 뭐냐면 이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있잖아요. 조국이는 쓰레기차로 비교했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모든 가족들이 전부 이게 뭐 불공정 반칙 특권으로 하니까 쓰레기차로. 예. 그 다음에 추미애를 똥차로 비교했습니다. 추미애는 이게 완전히 악취를 풍기며 직접 지휘권 발동하고 징계 발동하고 온갖 했잖아. 똥차. 근데 박범계는 제가 운구차 있잖아요. 운구차. 이게 중요해. 겉으로는 리무진에 막 꽃도 장식하고 이 사람이 좀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안에 시체를 싣고 있는데 그 시체가 뭐냐. 바로 이게 검찰 법치가 죽은 거예요. 죽은 검찰. 죽은 법치. 이걸 이렇게 싣고 운구차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러니까 박범계가 상당히 교활한 거예요. 겉으로는 이게 김호수하고 한 5시간 협의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 한 개도 김호수에게 반영한 게 없어요, 거의. 김호수는 완전히 패싱 당하고 청와대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 이광 처리하고 둘이 박범계가 한 거예요. 그 과정에 김호수도 패싱 당하고 김진국 민정수석 있죠. 예. 민정수석도 패싱 당한 거예요. 김진국이는 뭐 원래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재인의 기획, 연출, 주연 문재인이 하면서 그 밑에 조연이 이광철하고 박범계 자기 라인. 예. 거기에 이승윤 의견도 많이 반영됐어. 그 3명이 조연하는 이런 게 인사인데요. 그래서 저는 한 단어로 평가하면 조폭들의 농공행상이다. 조폭들의 농공행상. 왜냐하면 이게 조폭들은 다 이게 싸움 끝나면 농공행상 하잖아. 예. 열심히 사람 많이 죽이고 칼도 찌르고 열심히 한 놈 떡 하나 더 줘. 당근. 그 다음에 제대로 안 한 놈 막대기로 때리 패잖아요. 채찍. 따라서 이게 저는 이번 인사가 전형적으로 정권의 충견들은 상을 줘. 이게 그 다음에 정권에 대해서 이제 권력 수사하고 이런 사람 있죠. 예. 이런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제 자처시켜. 이런 이제 조폭들의 농공행상 이런 인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김호수는 뭐 저녁 만찬까지 하면서 4시간 반인가 뭐 5시간 반을 박범계하고 뭔가 밀당도 좀 하고 자기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버티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본인은 자기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다행스럽다 그렇게 뭐 논평을 한 것 같은데요. 짜고 친다기보다는요. 실제 반영이 거의 안 됐고요. 아마 근데 약간 짜고 친 면도 있죠. 김호수는 임기가 2년이에요. 이 말은 이제 내년에 정권이 바뀐다고 김호수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년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정권한테 막 쓴소리 하는 것처럼 이런 데 연출하는 거. 이게 짜고 치는 한 절반 정도는 그렇고요.
한동훈이 좀 살려달라고. 그다음에 한 거죠. 절반에 이제 주장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는 바로 그 이야기인데 결국 윤석열 사단 문제인데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1년 임기 더 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이도 복귀시키 주고 그다음에 윤석열 사단 핵심이 2명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구본선하고 강남일입니다. 예. 구본선이는 대검 차장도 했고 이번에 검찰총장에까지 후보 들어갔죠. 그렇죠. 구본선이 그다음에 강남일 대전고검장도 윤석열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동창입니다. 근데 아주 절친이죠. 대전고검장. 그러니까 이 두 분하고 한동훈이는 좀 살려줘야 되지 않냐. 이게 김호수가 윤석열이 대선되면 자기 1년 더 해야 되니까 이런 의도 플러스 합리적인데 근데 그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결국에 고검장하고 검사장을 섞어가지고 강등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총장 조남관 직무대행을 법무연수원장을 보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총장 직무대행을. 그리고 이제 그 2명의 핵심 고검장을 강등시켜가지고 연구위원회라. 연구위원회 어디 있냐? 진천에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번에 그 용인에서 이제 그 법무연수원에 친한 형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검사장으로. 근데 그 형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이게 구본선 강남일 어떡합니까? 이거 이랬더니 그 고검장까지 하신 분들 진천에 못 오잖아. 지금 이게 용인에 사무실 좀 알아보고 있다고 용인으로 모시는 게 예우니까. 근데 이 강등이 말이 됩니까 이게? 강등이? 따라서 저는 그리고 한동훈이 보십시오. 한동훈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 피의자도 아닌데 옛날에 서울, 부산, 용인 찍고 진천까지 갔다가 이번에 다시 일산으로 또 기양 보냈잖아요. 지금 사법연수원 일산에 있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 맞아요. 부원장인데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재작년까지 한 명 있었어요. 한 명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법원 직원들 연수하는 거예요. 거기 검사는 한 명 파견난 게 한동훈이 혼자 있어요. 그냥 파견 나가 있네요. 파견나가 혼자 있는 거예요, 법원에.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기양. 지금 이게 5번째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반드시 이게 문제 있다 봐요. 어쨌든 과거 같으면은 전원관 대행도 그렇고 강남일, 구본선 고검장들도 옷을 벗었을 텐데 이분들의 생각은 뭐 검사들도 좀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는 그런 격려의 전화도 많이 있었다는데 9개월만 참자 이런 건가요? 9개월만. 뭐 이제 3월 9일까지만 참으면은 뭐 알아서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데 이거 한동훈이가 그랬잖아요. 권력의 보복을 담대하게 감당하겠다. 예. 권력의 보복을 담대하게 감당한다. 그다음에 그 구본선, 강남일 이런 분들은요. 뭐냐면 이게 후배들이 걷고 말리고 있어요. 선배님들이 남아서 검찰도 지켜주고 또 이게 정권 바뀌면 총장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마 이제 정권 바뀌면 총장 1순위가 되겠죠. 그러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이번에는 뭐 윤석열 라인 배제한 것은 뭐 말씀하셨고 이광철이가 중심이 돼서 정권 방탄 인사, 중앙일보에서는 정권 방탄 완결판이다 이렇게 사설을 썼던데요. 3중, 4중 잠금장치를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런 검사장이라든가 이런 승진해서 윤석열 라인은 거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배제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 송경호 여주지청장, 신봉수 평택지청장, 또 양석조 대전고검검사 다 뭐 권순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도 그렇고 다 검사장 승진 대상들인데 싹 그냥 이렇게 해버린 모양이에요. 안면 몰수 탁 해버린. 그게 아까 박범계가 검찰을 운구차 완전 검찰을 죽였다고 제가 예. 검수완박 검찰 수사가 완전 박탈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3중 유리부터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예. 중앙지검장의 그 1순위는 심재철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남부지검장 하겠다. 왜 남부지검장이 여의도를 관할하니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유임을 희망했어요. 그럼 이게 2순위는 이정수, 3순위가 김관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정수가 검찰국장 하다가 원래는 이게 이정수가 남부지검장 할 때 심재철이가 검찰국장한테 둘이 맞바꿨죠. 예, 그랬었죠. 그래서 심재철이가 지금 남부지검장이고 이정수가 이제 검찰국장인데 중앙지검장 왔잖아요. 그런데 이정수가 박범계의 관악구에 가면 남강고등학교 있잖아요. 관악구에 남강고등학교 있어요. 예. 거기에 7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박범계의 고등학교 7년 후배 이정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중앙지검장으로 하니까 방탄 하나 쌓았죠.
그다음에 그 위에 서울고검장이 있잖아. 그게 바로 유명한 이성윤. 이성윤이를 원래는 이게 자르지는 못해도 이성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낸다는 그렇지. 말이 많았거든요. 한직으로. 예. 근데 요직 중에 요직 서울고검장. 이성윤이를 그럼 이게 두 번째 방탄유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번째 김호수. 삼중 방탄유리. 저는 이제 이렇게 쌓아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이게 보세요. 이성윤이는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후배, 문재인의 대학 후배.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박범계의 고등학교 후배. 그러네. 이런 게 대통령 장관이 고등학교 대학 후배를 가지고 방탄유리 일산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실인사네요. 예. 아, 참 정실인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임기 말까지도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또 이광철이는 이광철을 위한 이광철 인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인사가 이광철인데 거기를 아주 그냥 철벽을 쳐버렸다고만 이번에. 제가 근데 그 잘 보는 게 이 정권이 바깥치기 인사를 잘해요. 예. 아까 근데 심재철 남부지검장하고 근데 이정수 검찰국장을 서로 자리 바꿨죠. 예. 이번에 그 수원지검장 있잖아요. 문홍성이. 문홍성이가 근데 그 김학의 사건의 관련자죠. 예. 그때 이성윤 밑에서 왜 이사가 자기가 이제 그 김학의 사건 보고를 안 받는다. 예. 이라고 이게 참고인 조사까지 했잖아, 문홍성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피의자입니다, 원래는. 원래는 같이 이게 연루된 거거든요. 근데 이 문홍성이를 또 이게 반부패부장으로 보냈잖아. 예. 반부패부장으로. 제일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 문홍성이는 피의자인데 반부패부장 보내고, 그 다음에 반부패부장 신성식이는 뭐 징계할 때 봤잖아요. 윤석열 총장 징계할 때. 예. 그 위원 아닙니까? 마지막에 사퇴했지만. 예. 그게 신성식 아닙니까? 정권의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신성식이를 더 믿으니까 수원지검장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예. 신성식을 수원지검장. 그럼 이게 철저하게 방탄 치잖아요. 그 위에 또 고검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김관정. 예. 김관정이는 이제 그 추미애 아들 그 황제 휴가를 계속 뭉개고 덮은 게 김관정이죠. 그러니까 김관정이를 수원 고검장으로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이게 수원에도 지검장 신성식, 그 다음에 고검장 김관정, 이래가지고 이게 아무리 복싱선수 출신 뭐 우리 그 검사가, 이정석 검사가 제대로 이게 수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간 인사 이제 곧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정섭이 날리겠죠. 따라서 저는 수원을 철벽을 쌓아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7일, 아니, 이제 8일, 국내에서 직접 개편안이 통과되겠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중간 간부급, 뭐, 이학 검사들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정섭은 물론이고, 대전도 이두봉 지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수평 이동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지금 중앙지검, 또 수원지검, 전주지검, 뭐 몇 군데, 대전지검, 권력비리 수사하는데 거기 있던 뭐 부장검사는 물론이고 일반 검사들, 거기 참여한 검사들도 싹 흩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데 저는 대전, 수원 다음에 대전도 문제예요. 지금 이제 이두봉 검사가 열심히 수사 잘하고 있거든요. 예. 윤석열의 그 핵심이죠. 근데 이두봉을 인천으로 옮겨버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후임으로요. 노정환 청주지검장 있죠. 예. 청주지검장을 대전으로 옮겨난 거예요. 노정환. 근데 이 노정환이가 누구냐? 경찰대학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경찰대 6기입니다. 6기. 아니 세상에 황운하 후배예요. 이 말이 지금 현 정권이 가장 믿는 게 경찰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이 표도 되고 경찰에 숫자가 많잖아. 예. 표대되고 검찰 죽이기 좋잖아. 그래서 이게 경찰을 상당히 그 배려하죠. 근데 경찰대 출신을 대전지검장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래가 이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상현 부장검사 있잖아요. 탈원전. 예. 이상현 부장검사. 아마 이게 난리겠죠. 난리다 보면 이게 저는 과연 이게 권력 수사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데 그 걱정이 앞서는 거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도 형사 1부장은 변필건이라든가 예. 또 전주지검의 이밀수 예. 이런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도 이번에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전주는 이제 이상직 예, 이상직 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뭐 아무래도 이 정권의 눈밖에 난 이런 이제 그 검사들은요 확실하게 이제 너 아까처럼 조폭들의 농공 행상이니까 그렇게 이제 아마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그 검사장이나 이게 고검장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는 이제 그 뿌리 우리가 군대도 옛날 로마 시대도 보면 이게 백인 대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100명씩 이게 중간이 중요한데요. 중간 부단위가 간부가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강직하고 수사하는 중간 간부들 전부 이게 자천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중견 애완견들 갖다 놓으면 이게 완전히 막는 이런 이제 그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걱정이네요. 사실상 뭐 검찰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범계가 훨씬 더 교활하고 정말 음흉한 그런 술수를 쓰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권을 휘두르다 보니까 검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그렇죠. 법적으로 이게 반발하는 방법이 예. 참 이게 그 한계가 있는 건 맞고요. 제가 이제 그 꼭 이거 하면서 저는 문재인한테 경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문재인은 자나깨나 안전하 서나 전부 이게 퇴임 후에 내가 어떻게 퇴임 후에 교도소 안 가고 편안하게 내가 이제 그 집에 지낼 수 있느냐 이거밖에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권도 박탈하고 검찰 인사도 이게 자기 충견으로 3중 4중 방탄막을 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한테 경고하는 거는 절대 대통령의 퇴임 후의 안전은 충견들 검찰 충견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김진호 공수처가 지켜주는 거 아니다. 그다음에 경찰 국수본이 지켜주는 거 아니다. 퇴임 후의 안전은 오로지 국민의 지지, 국민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검찰의 막가파, 조폭식 이런 게 인사를 했잖아. 이럴수록 이 국민의 지지, 검찰의 지지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아무리 삼탄 뭐 나중에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더 먼저 묻니다. 뭐 이성윤, 이정수, 심재철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 더 먼저 물어요. 왜? 해바라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이게 애완견 충견들이 절대 안전 안 지켜줍니다.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잖아. 어떻게 더 저는 자기 무덤 파고 있다. 이렇게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옳은 지적이고요. 이번에 검찰의 막장 인사를 보면은 아마 진실을 덮으려고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몸부림을 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진실은 결코 덮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좀 우리 문재인 정부도 깨달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